까는 언니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송 시작할게요. 최근에 최상목이 꼼수를 부리다 양쪽에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11월 22일자로 지정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입니다.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합니다.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현재 6인 체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된 데 대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2대1로 나눠서 다 의결을 끝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럼 선출이 됐잖아요. 그럼 본인은 더 이상의 판단 여지와 재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헌법을 창조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헌법을. 그럼 이제 최상목이 법이라고 우기면은 그 헌법 되는 겁니까 이제? 근데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 파괴, 내란 이후에 모든 국가기강이 지금 무너지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최상목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이죠. 이렇다는 얘기는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원인이 최상목 아닌가요? 이미 24년 11월에 여야가 합의를 마쳤다. 절차가 끝난 내용인데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자, 꼼수를 잘못 부리다 딱 걸렸네요. 당장 잘라야 되겠죠. 아마도 이것 때문에 양다리를 걸쳤으리라 보는데요. 내용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준 쪽지가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단순한 진술이 아닌 물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쪽지엔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고 한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고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시기구를 연상시킵니다.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하며 신군부 입맛에 맞는 악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계엄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직전 최 부총리에게 은밀하게 쪽지로 건넨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위해 나랏돈까지 끌어쓰려다 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란 지적입니다. 윤수계가 독재로 가기 위해서 나랏돈까지 가져다가 하려고 했던지 최상목에게 건넨 쪽지가 중요하다고 하죠. 빼박이란 얘기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협박을 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우겼잖아요. 그런데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증거물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나랏돈까지 빼서 독재를 하려 시도했다가 되는 내용이죠. 최상목, 윤수계가 건넨 쪽지를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잘 봤으면 내란 동조죄가 될 테고 대통 자리에서 건넨 쪽지인데 안 봤다라는 것도 수상하잖아요. 하는 짓 보니 자신의 이득만 챙기겠다라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게 이제 최상목도 끝났다고 봐야죠. 공수처가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 이런 경고 공문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보냈나요? 예,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간접문을 열지 않는 이 단계부터 집행을 방해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소환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예정하신 날짜가 있습니다. 집행 날짜.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에게 경고를 해놨다. 죄를 반드시 묻겠다. 기한 내에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수에 따라 경호처도 가겠다는군요. 계속적인 이 윤수계의 바닥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경호처는 5년 이하의 징역 플러스 공무원 자격이 박탈이 나겠죠. 연금은 물론 빵살이를 해야 할 텐데
모든 걸 걸고 국민 상대로 싸우는 중이군요.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관저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젠 극우 세력만 보고 선동하는 궤변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군과 경찰 수뇌부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원도 선관위도 공수처도 심지어 자신이 몸담던 검찰의 수사도 무엇보다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구속된 군인과 경찰의 진술도 모두 잘못됐다며 등을 돌린 인물입니다. 역시 수괴답죠. 아주 뻔뻔스럽죠. 자신만 지켜라. 나를 지켜라. 모두 죽어도 된다. 내 앞을 막는 자 모두 몸빵해라. 이런 내용들로 보이는데요. 지지한다는 지지자들에게 내란을 동조해라. 빵도 같이 가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메시지를 관저 앞을 지키는 윤숙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는데요. 역시 알바는 알바죠. 얼마나 지켜주겠나요? 받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받은 만큼 일했으니 퇴근했겠죠. 윤숙의 버림받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뚫고 갈까?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과 더불어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를 받았습니다. 관저를 수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고, 원래는 관저가 공무상 비밀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의 예외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주면서 이 관저의 압수수색 영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그러니까 배제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이 관저에 대한 수색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법원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이런 다른 규정을 들어서 수색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만일에 그걸 거부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는 범인은닉 도피에 해당해서 의법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례적인 관저 압색 영장 잘 털어라 라는 뜻으로 법원이 발부를 했다. 무제한 자격으로 탈탈 털어라 라는 뜻이겠죠. 수괴 잡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충돌 없이 수괴 체포는 이루어질 듯 합니다. 공수처 또한 입만 열면 거짓만 존재하는 윤구라임을 알기에 체포 시 영상을 녹화하겠다. 모든 과정을 숨쉬는 것조차 녹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모든 조사 과정 또한 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겠다. 더 이상 윤구라에게 구라는 용납할 수 없다 하겠죠. 인생 자체가 거짓이고 모든 말들이 거짓인 놈 더 이상 봐줄 리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국민들도 윤구라의 구라는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곧 윤숙의 손목에 은팔찌가 반짝이겠군요. 윤숙의 모든 민낯을 보면서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아 볼 수도 있을 듯 하죠. 얼마나 찌질할지 안 보아도 비디오라고 봅니다. 빠른 구속은 윤숙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명신이 또한 1월 안으로 집어넣어야겠습니다. 윤숙애가 잡혀 들어가면 속도는 빨라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동안 눈치를 보던 자들 발빠르게 배신하면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곧 좋은 소식이 들리겠죠. 희망찬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